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어디 보자. 여러분들 등기법 시간에 여기 봐. 근저당 설정 등기사항 여기 밑줄 그으셔봐. 근저당 설정 등기사항이 근저당이라는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 그리고 최고액.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기본 계약은 등기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게 등기의 추정력 아니냐. 그러면 등기 안 된 것까지 막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되다. 이건 우리 작년 2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야. 틀렸어. 이런 것들은. 다시 해. 외울 것도 없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등기되어 있는 내용, 안 되어 있는 내용. 등기 안 된 것까지 막 추정해? 그럴 수는 없어. 등기되어 있는 내용만 진실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 말이야. 그럼 만약에 보존 등기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되어 있지. 그 사람은 소유자라고 추정이 돼야 안 돼? 그 얘기야. 보존 등기 되어 있으면 소유자라고 추정이 돼. 다만 보존 등기에는 권리 변동 과정은 등기 안 됐지?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권리 변동 과정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후에 기재된 것, 기재 안 된 것. 그래, 기재된 것만 추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기본 계약은 등기 안 돼. 그러면 자, 환매 특약은 환매 등기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추정되는 거지. 특약이 진정하게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여기 주의하셔야 돼. 무과실로 추정된다.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 중간생략 등기가 있었대. 그러면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존재한다고 추정돼.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으면 합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합의가 있어야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셔. 4번에다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봐라. 이거 엄청 쉬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원인도 기재하지? 등기 원인 기재해 안 해? 그러니까 등기된 내용은 다 잘 되었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잘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잘된 것으로 추정되냐. 등기를 왜?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예상 문제야. 올해 예상 문제. 그러면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안 나왔으니까는 저건 올해 낼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무작정 해야 돼. 백헌이 길잡이가 돼. 강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틀리니까. 이거 등기의 추정력은. 괜히 아는 것만 하고 안 나올 예상 문제는 뒤로 미루고 하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지. 등기 청구권은 2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가야 돼. 일단 등기 청구권이 채청이냐 물청이냐 먼저 구별해야 되고. 자, 등기 청구권 한번 보자. 페이지. 거기에 3페이지에 3번 봐. 핵심 체크에 3번. 1번 봤더니 제한물권 설정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청이야. 물어보는 게 채청. 그 다음에 우리는 무효취소 해제만 나오면 다 물청이요. 무효취소 해제. 그리고 진정명의 물청. 이 정도만 알면 돼. 물청이냐 채청이냐. 자, 그럼 이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잘 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말소 여기다 몇 줄 것이요.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다 메모해.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여기 메모. 여러분들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다든가 어떤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회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상대방을 묻는 거야.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여, 말소 당시의 소유자여. 말소 당시의 소유자잖아. 이거 하나 이거 외우는 거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이 내용이 뭔 얘기냐면 잘 보자. 갑의 토지에 등기부를 연상을 해야 돼.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가등기 고리자 을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갑은 3번 병이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고. 잘 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돼. 즉 이 말은 이렇게 돼. 3번 해놓고 이제 잘 봐. 4번 2번 말소. 이게 그어진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을은 이제 회복 등기 해야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갑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또 갑이라고 하네. 다시 애워본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에게 등기가 되고 말소되었잖아. 3번 하고 나서 말소됐잖아. 순위 번호가. 그럼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요, 병이요? 병이요. 좀 잊지 말아. 그래서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네. 이 사람이 제3취득자잖아.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러면 가등기 하면 저게 지문이 하나 단골적으로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2번 시효 완성 당시에 이제 1번에다 여러분들 별표 놓으시고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 명의 또는 이전 등기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가 무효래 무효. 그럼 무효 등기라면 여기 봐. 무효 등기 나오면 진정 소유자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야. 시환소가. 그래서 시환인은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맞아 이거. 이것은 취득주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시고. 그러면 무효 등기 나오면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환인 이렇게 쓰면 돼. 시환인은 대유하라. 시환인은 진정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하고 이전 등기 해간다. 이렇게 주의하셔. 자, 을구에 갑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 이전이 되었대. 양도되었대. 그럼 봐. 저당권이 양도되었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여기 봐. 저당권자가 A인데 저당권이 양도되었다면 부기 등기 하잖아. 그래서 저당권자가 B로 갔어.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자만 그거죠. 여기 채무자는 그대로 놔두고. 자,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되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이제 이렇게 부기 등기가 되고 돈을 갚았대 채무자가. 그러면 등기소 갈 사람은 그어진 사람이요 현재의 양수인이야. 이것도 저당권에서 해년마다 나오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양도인이다. 양도인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양수인이지. 양수인. 그래서 틀렸다. 이제 머릿속에 지금 담아두면 합격이야. 지금 담아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봐. 그러면 합격이니까. 겨울에는 젠장 휴가 간다 그러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는 꼬박꼬박 나와. 아 지금 나와야 되잖아. 지금 감이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죽이려고 어렵게 내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미 돈 받을 거 더 받을 거 있어. 다 받았는데. 학원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틀리기 쉬운 문제를 해서 본고사에서 실수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이게. 그 다음에 4번 매매로 인한 여기 잘 나오죠. 매매로 인한 등청의 양도는 통지만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간 승낙 등기가 똑같아. 그래서 매매로 인한 등청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잘 나오잖아 요즘에.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에게 병에게 팔아서 을이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해. 갑아 내가 너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라고 통지해주면 가서 직접 등기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갑에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얘기니까 주의하셔. 승낙이 있어야 된다. 요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 이거. 근데 시효 완성자의 등청의 양도는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있어도 돼? 시효 완성자는 통지만 있어도 되잖아. 비교. 자, 당사자 간의 약정에 기초하여 판매권,
보류에 관한 등청을 행사하는 경우 환매권 보류, 이건 환매권 보류니까 의사표시 들어갔잖아. 그럼 의사표시 있으면 채청이야. 이런 게 의사표시 있으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의사표시 있으면 채청, 무효초세 해제는 물청 이렇게 외우느라고. 그러니까 채청, 채권력 청구권 그러면 그냥 환매권 보류, 환매 특약 그러면 등기 해와야 소유권이 되잖아. 그래서 채청이야. 이런 것들은 환매권 행사하면 채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기가 관련돼서 등기했으면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물어봐. 등기했으면 이제. 그래서 보존 등기를 봐라. 보존 등기를 전에 했대. 전 동그라미 쳐. 우리는 미리 했어도 그 등기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 배웠잖아. 미리 한 등기도 유효다라고. 그래서 미리 한 등기도 무효가 아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서 다시 신축하여 기존 건물의 등기부를 유용했을 때는 그 등기는 제3자가 있든 없든 무효다. 그것은 뭐 2번은 틀렸네. 요거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봐라. 무효인 이중 등기. 그냥 됐네. 등기부가 2개 개설되는데 무효돼. 후등기가 주로 무효겠지. 그러면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등기부 취득조 주장해 못해. 맞네. 이런 건 무효인 이중 등기에 기해서는 절대 저당권 등기해서도 무효요. 갑소유 X 토지는 여러분 등기부가 멸실된 것하고 건물 멸실은 달라. 몇 줄 것이요? 여기는 여러분들 건물 등기부가 불타면 소유권 상실에 존재해. 그 등기부가 멸실한 거고 건물 멸실하고는 달라. 그래서 회복하지 않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의하셔. 자, 지금 을구에 1번 저당권자 A. 그런데 채무자가 B가 돈을 갚았대. 돈을 갚았어.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 이거 없애야 되는데 2번 은행에 가서 또 돈을 꾸어 쓰려고 했더니 1번이 말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돈 꾸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 B와 과거 A와 새로운 은행과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1-1번지 부기등기리에서 저당권을 이렇게 양도해. 이렇게. 그래도 제3자가 없으면 괜찮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자,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서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기로 채권자 합의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만약에 후순위가 없으면 유효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전제는 제3자가 있어도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은. 다만 무효 등기 유용 나와봐. 유용 동그라미. 유용은 전제가 제3자가 있어야 제3자 없어야. 없을 때만 전제한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이렇게 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보자. 그러면 을이 X 토지에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없애버리면 정이 울잖아. 병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써놓으면 돼. 일다 점광은 간다 산다. 이렇게 메모해봐. 일단 지금 혼동인데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쓸데없는 권리가 가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1순위는 봐.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없애면 병의 저당권이 울지. 그래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권리는 간다 산다 그 말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돼.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잖아.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2번. 자, 을이 잘 봐. 을이 지금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갑 토지 소유 등기부를 보면 1번 을구에 지상권자 을 1-1번지 부기등기해야지. 저당권자 병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지상권자 지금 2번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저당권 취득하면 봐라.
지상권과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가면 주등기가 죽어야 돼, 부기등기가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되잖아, 병이. 그래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을의 지상권 소멸은 다 틀렸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이게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안 되지. 주등기가 살아야 되고 부기등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머릿속에. 따라서 지금 봐,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 그러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권리는 절대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을의 지상권은, 자, 을의 지상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권리는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3번, 만약 1순위 저당권자 병이 1순위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1순위는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지. 1순위는 산다잖아. 1순위는 산다, 이렇게. 그래, 맞네. 5번,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결과 X 토지상의 지상권은, 여기 잘 봐. 지금 저당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지상권을 누군가 경락을 받겠지. 그러므로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잘 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고 이 토지에 병이 저당권 갖고 있다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변론을 해. 근데 지금 지상권이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지상권을 경매하지,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 경락인이 지상권을 취득하잖아.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면, 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결과 토지 지상권을 소멸하다 틀렸지? 왜냐하면 지상권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메모해, 오른쪽에. 지상권이 경매로 넘어간다. 지상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해봐. 이제 병이 지상권 취득하면 그냥 저당권을 소멸해야지.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지. 혼동을 물어봤어. 혼동.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또 틀렸지? 아마 틀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혼동은 일다점광은 산다. 꼭 기억하면 돼. 일다점광은 산다. 자, 이거 본다. 일다점광은 산다. 그 다음에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타주점유 애워놓으면 직분 알고 공수초 애워놓으면 돼. 직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얼른 3페이지 한번 봐보자. 3페이지에 스피드 체킹 3페이지에서 12번에 6번 봐. 6번. 12번에 6번 봐도 자주점유에서 경해 수패로 타주점유자가 된다. 외워놨나? 그럼 그 타주점유자의 직분 알고 공수초 나오지. 그러면 이제 봐. 여기 봐라. 분묘는 직분 알고 공수초. 분묘 기지의 점유는 타주점이지만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했을 때 타주점이요. 남의 땅에다가. 근데 여기는 인접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었잖아. 자기가 산 땅에 분묘 설치했잖아. 그럼 여기는 자주요, 타주요? 자주. 여기는 자주. 그 다음에 매수횡령 나왔네. 매수횡령. 매수횡령은 자주요, 타주요? 자주. 그 다음에 경해 수패, 경락, 해제, 대금 모두 수령, 소유자가 제기한 수에서 패소. 그래서 수령 나왔지? 모두 수령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네. 이런 게 수령. 경해 수패. 그 다음에 잔지, 탄지, 불분명하면 여기는 자로 추정된다. 자추. 그 다음에 여기 패소했는데, 잘 봐. 패소했는데 점유자가 제기했어. 그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야 타주점유자가 되는 거지.
점유자가 제기해서 패소했어도 역시 자주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소제기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잘 봐야 돼. 소제기 주체. 패소라고 해서 다 타주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하면 타주점유자이고 점유자가 제기했잖아. 그때는 패소했어도 여전히 자주점유자예요. 그래서 그 57번에 이것만 알아도 다 합격하겠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항보 정리. 저건 맞췄나? 맞췄다고 해야 되는데. 맞췄대. 그다음 58번.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는데 을이 건물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갑을 간의 계약이 잘 봐. 을과 갑의 계약이 유효요 무효요? 무효이면 바로 적용되는 게 유자복자가 적용돼. 유자복자, 점유자, 회복자 딱 봐줘야 돼. 계약이 무효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된다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따라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나오면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고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 13번 한번 보자. 13번. 핵심 체크해. 13번 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1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걸 전제해야 돼. 무단점유니까. 거기다 메모해봐. 13번 왼쪽에 점유자 회복자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에 적용돼, 무효인 경우에 적용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무효인 경우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돼 있네.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행사할 때에 1번 자 여기다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고 선자 책임은 손해 전부야. 현존 이익이야.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선부 없다와 다르잖아.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 줘야 돼. 틀렸어. 선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있다. 틀렸고 통상의 필요비 없어. 3번 악의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잖아. 비누 있다니까. 비누 있다. 비용은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요. 이거 틀렸으면 알아서 해 이제는.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선불이 있다 이렇게 외웠잖아. 선불이 있다. 그럼 지지 않다 틀렸잖아. 선불이 있다 써야지. 마지막으로 선의의 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의 을이 매수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의이고 을은 선의의 을만 나왔고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자주점인지. 그래서 선의의 을이 훼손한 경우 손해 전부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을에게 매도했잖아. 매도. 매수인이니까 이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여기는 선의의 자주점이자잖아. 지금 선의의 자주점이자. 매도했으니까. 됐나? 그러면 선자 책임은 손해 전부요. 현존 이익이요.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돼. 엄청 쉬운 질문이었어. 그리고 틀리려고도 한없이 틀릴 것이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린관계 관습의 우선 적용 밑줄 것이야. 관습의 우선 적용. 그래서 자 15번 봐. 이거 틀린 사람들. 이 스피드 체크의 위력을 좀 느껴보시라고. 그 3페이지 15번 보면 15번에 3번을 봐. 15번 상린관계 15번에 3번이 자 여기 본다. 비용 수거는 관습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습이 우선한다가 나오면 얼른 비용 수경을 생각해 줘야 돼. 비용 수거. 비가 비용, 용수권, 수류 변경,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거리 이런 것들은 관습이 우선하니까 인지사용 청구권에 관해서는 없다. 맞잖아 지금 이거. 2번 토지 전세권자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여기 봐.
전세권자도 상린권이 있어 없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있잖아. 갑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고 그러므로 대위해야 된다. 틀렸지 않아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는 직접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지하시설을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민법 244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이다. 여기 봐라. 상린관계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적용되냐?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냐? 두 사람 사이에서만 분쟁이지? 그러면 임의규정이야 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상린관계는 다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에 토지에 여기 4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봐. 측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해? 측량비용은 비례하여 면적 비례.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하여. 그리고 설치비용은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개만 알면 돼. 측량비용과 설치비용만 써놓으면 돼. 측량비용은 비례하여. 설치비용은 절반씩.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설치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틀렸어. 두 개.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설치비용은 절반씩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설치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통상에 담을 설치하는 협력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여기 담을 설치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지. 여기다 을이 농사를 짓는데 저녁에 와서 등목을 해. 아이 추워 아이 추워. 갑은 혼자 살아. 이 자식이 후라시로 살살 보거든. 담을 높이 쌓아. 그리고 통상 경계표를 설치해놓고 담 쌌으니 돈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갑이 누가 자네 보고 그런 거 설치하라고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방이 경계표를 설치했다면 타방은 비용 부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협력할 의무 없다. 틀렸지 않았어. 이거 그냥 이해해 논리적으로. 그래서 담을 설치하면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잖아. 그러면 비용 부담 다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없다 하면 틀렸고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하나 외워놔.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60번 등기부 취득쇼는 일단 등기되어 있어야 돼. 등기. 근데 몇 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돼? 10년.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년간 무효등기면 틀려. 주로 무효등기야 이런 게. 그리고 자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하여 자 봐라. 점유자의 선이 무과실인데 자 등기부 취득쇼는 자평공 선문데 이 선이 무과실은 등기 취득에 관해서요. 점유에 관해서야.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등기 취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년간 점유,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리고 무과실 점유인데 여기는 무과실은 빠져있지? 무과실 점유해야 돼. 근데 그 무과실은 등기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기억번, 미음번은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기억번, 미음번은. 정답이 기억번, 미음번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10년간의 등기는 꼭 유효해야 돼. 무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10년만 보지 말고 자 10년만 보지 말고 10년간 이렇게 10년간의 등기하면 맞아. 근데 유효 등기에서 틀렸지. 이렇게 10년간의 등기 이렇게. 자 쉬었다 갑시다.